네. 먼저 사실은 좀 무척 안타까웠지만 정말 아주 때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건교부의 담당자와 또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그리고 해당 교회는 주민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서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서 이러한 재건축 임대주택과 관련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이 공청회 성격의 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그 이종걸 의원님과 또 우리 바른재건축 실천전공연합의 안양 지역 본부의 우리 대표자님들께 다시 한번 먼저 감사드리고 가능하면 오늘 토의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근의 정책들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 우리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을 통해서 그 세부적인 여러 가지 법률들을 제정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데 너무나 자의적이고 그리고 개혁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이러한 원칙들을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를 국민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깨는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측 불가 미래에 대한 예측성이 좀 없다는 거죠. 이 점이 상당히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서로 좀 말씀드리면서 우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으로서 재건축 임대주택을 부과하는 부분은 지금 뭐 어느 무렵구나 지금 뭐 건교부에서는 집단들 우리 소 교수님이 본문에서 소개하셨지만 건교부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문가들이 상당히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과연 어떤 분들입니까? 재건축과 관련된 없는 분들입니다. 없는 분들이야 재건축 아파트가 오른다니까 소위 사춘이 논하면 배 아프다는 식으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좀 우리나라의 경제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각하겠지만 상당 부분 지금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즉 재건축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어찌 보면 과학적 접근을 하지 않고 또 상당히 법률적 접근을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곧 그것은 비과학적이라는 것을 감정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 소위 정서적, 국민적, 정서적, 내지는 시민들의 어떤 보상심리 이런 것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개탄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먼저 저의 정책성을 밝히자면 저도 나름대로 학교 다니면서부터 시작해서 노동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살았고 국립호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이 지금 법 체계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지금 우리 재건축을 규율하고 있는 도시민 주거환경법의 근본 제정 취지가 이건 너무나 그런 원칙과 목적, 취지 이런 것들을 위배해서 그거 처음부터 있지도 않고 그냥 막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1989년도에 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분명히 제2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물론 93년도에 개정을 해서 이미 2003년도에 끝나서 2004년도에 이제 올해부터 다시 시행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예 폐기 처분됐어요. 국회에서 논의 자체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개발이익 환수는 제가 이러한 것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건교부 추경하면서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물어보차를 했습니다. 외국의 사례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개발이익 환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리컨스트럭션 어떤 이렇게 하면서 증개축하면서 부과하는 것은 인류 이 역사상 어느 전 세계도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걸 못 봤어요. 그걸 꼭 말씀드리겠어요. 재건축할 때 개발이익 환수하거나 임대주택을 넣는 데를 제가 그거 있으면 저 손들겠습니다. 저는 이거 빠지겠습니다. 여기서 반대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무지 저 찾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도무지. 개발이익 환수는 분명히 개발이익 환수라는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토지의 개발 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입니다. 그게 임야나 농지나 전이나 답이 이런 아예 전혀 저축을 지어서 놓은 것을 택지 개발하거나 용도 전환해서 그런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그야말로 용적률이 높게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고부가가치의 토지 이용이 상승되었을 때, 즉 개발 가치가 있을 때, 그래서 거기에 없는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이 사람들이 짓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드니까 괜히 개발하면서 생기는 그 이익만 보는 사람들이 이익만 보지 결국 또 모든 국민이 또 그 세금 내서 지어야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바로 개발이익 환수라는 법률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금 최근에 만드는 거예요. 이미 도시가 인류가 있었고 도시가 만들어진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나 포함한 서구 유럽, 미국, 프랑스 전부 부동산세, 개발 부담 문제 이런 형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병제가 비슷한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제 일본에서 손님들이 왔습니다. 소위 재개발, 여기는 재건축 재개발 따로 법률이 있지 않고요.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코디네이터라고 전문가님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가 문헌고찰을 통해서 읽어서 알고 있었지만 다시 물어봤어요. 일본에 과연 개발 이 환수 제도가 있습니까? 이 재건축 재개발 임대주택이 있느냐? 웃어요. 아니 임대주택은 국가에서 짓는 것이 무슨 민간에서 짓느냐 이거지. 오히려 더 나아서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하는 데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돈이 그냥은 안 되니까. 왜냐하면 기반시설 특히 이제 강북 같은 게 보세요. 뉴타운 같은 경우 재개발 지역 거기는 정말 물론 부동산값 개발이 좀 부동산값이 올라서 좀 개발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게 공원이라든가 학교 이게 건립하려면 돈이 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여튼 그거 없다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런 법 체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건데 이 법 체계상 맞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개발이익 환수라는 법률은 분명히 말씀드린 토지의 어떤 이용계획의 변경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도시민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재건축 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삶을 높이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도시주거환경법이고 재건축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너 왜 잘못했어? 잘못한 놈을 잡았어요. 소위 이제 우리 최찬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빈대를 잡았어요. 딱 잡았는데 또 어떤 놈이냐면 저기 보니까 서울의 평균 집가 상승률이 0.8%였습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이 이해하죠. 근데 그 중에 강남 저밀도 재건축 가격은 10% 이상 상승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조치로서 재건축 개발이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빈대 이용은요, 이 재건축 개발이 환수 대상도 아닙니다. 지금 저밀도는 지금 임대주택 부가 대상도 아닙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일부러 그래서 이 소 교수님 이 논문 보고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에 서울 수도권과 강북 지역, 강남 지역,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 변화, 가격 변동률 평균 추이를 이렇게 조사해봤습니다. 했더니 이미 2003년 작년 소위 시민구 조치 이후에 4,3분기부터 주택 가격이 꺾이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강남 지역, 재건축 지역, 저밀도 지역만 올랐습니다. 왜 올랐겠습니까? 맨날 거기는 규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포 쏘는데 오히려 그 빈대는 안 맞아. 집만 날아가 버렸어요, 오히려. 수도권 이외에 괜히 사람만 죽고 다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의 좀 수준 낮은 표현을 하겠습니다. 혹시 강남 지역 그 사람들, 이번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지자체장이나 옛날에 사람 강남에 집짓는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자기가 혹시 집값 떨어질까봐 오히려 그런 거 아니에요?
강남을 부자문제잖아요. 왜 강남의 문제를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과 팽창해서 하냐 이겁니다. 첫째, 예를 들어서 물론 재건축 임대택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왜냐면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자료에 보시면 그 다음에 구쪽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개난 2차와 대림 역사 재건축 지역과 재건축 아닌 지역 그 다음에 영동 주공 3단지와 동부 해오로 비교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뒤에 봐보세요. 주택가격 그 가격 상승률을 상승액을 보면 약 그 개난이 2차가 약 692만 원 올랐어요. 평당 재건축 후에. 그 다음에 그러나 대림 역삼은 573만 원 올랐습니다. 평당 119만 차이 나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119만 원밖에 안 됩니까? 재건축하면? 재건축이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어디 갔습니까? 오히려 일반 주택이 더 올랐잖아요. 재건축 지역과 여러 가지 재비용 빼면 일반 주택이 더 올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동 주국 3단지하고 동방까지 마찬가지 이건 65만 원 차이 납니다. 그러면 오히려 재건축 아닌 단지가 실제로 여러 가지 분해가 비비용 빼면 더 올랐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주찬현 교수님께서 유언적인 문제, 예를 들면 형평에 위배되고 뭐 여러 가지 사유재산 침해하는 범죄라든가 여기에 좀 자세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른으로 보나 이게 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개발을 사주 방안으로서 재건축 임대주택을 쉽게 하는 것은 우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형평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제는 개발이 환수하는 건 필요 없거든요. 이제요. 그럼 재건축만 유일하게 개발이 환수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고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을 재건축하는데 그런 것은 전 세계로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외 여러 가지 부분들은 하시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계속 쪽지도 날라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마치겠습니다.